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김지아 실장입니다. 네, 김지아 실장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모아서 저희가 Q&A 식으로 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지만 제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밝고 친절하고 다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 남들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여깁니다만 제가 보는 저는 늘 부족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아끼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완벽주의가 있어서 한없이 제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고 무시하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꽤 오랫동안 나 자신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책과 자료를 찾아보며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더군요. 나만 아는 나의 너무나 힘든 나의 자존감 바닥인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자존감이 낮다라고 스스로 느끼면 정말로 늘 마음이 힘들고 에너지가 거기로 다 쏠려 있어서 다른 거를 할 힘이 없을 정도로 늘 이제 지치고는 하는데 이분은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 그래서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자료도 보고 또 뭐가 문제인지도 찾았네요. 이분은 굉장히 자원이 많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게 느끼기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고갈된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밝고 솔선수범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남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들을 가지신 분이고 또 여기서 나는 내 자신을 아낍니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걸 보면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자존감이 정말 낮으신 분들은 자기 존재 자체가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책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봤다. 그러니까 의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분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낮은 부분이 완벽주의로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남들은 잘했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남들은 9점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게 5점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 이런 분들이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정도만 인사를 네. 해도 괜찮을 텐데 내 마음속에는 왜 저러는 거지? 더 잘하라는 건가? 뭔가 부족함이 있었나? 하고 다시 또 자기를 탓하게 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셨을 것 같아요. 아는 거에는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아, 내가 자존감 문제구나 라는 걸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정말 용납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는가. 내 자신을 구체적인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억지로라도 나는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일에 너무 그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뭐 남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자신도 수고했어. 남들한테 하는 만큼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칭찬 많이 하겠어요. 그러지. 네. 그러니까 그 칭찬을 나에게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좀 쑥스럽더라도 한번 계속 노력하면서 의식적으로 한 번씩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 없이 짧게, 강하게, 굵게 좋습니다. 소리를 좀 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에만 집착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완벽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많이 힘들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과정도 잘 하고 있어. 여기까지 잘 왔어 하면서 칭찬하면서 나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과정도 좀 중시 여기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작은 것들을 내 자신을 계속해서 칭찬하는 연습, 많이 하는 연습, 그 연습을 저희가 권해드리면서 첫 번째 사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힘듭니다. 여자친구가 떠날까봐 최대한 여자친구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반응이 적다고 느낄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하는 의심하는 마음에 너무나 불안해집니다. 집착과 불안이 커질 때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러 가.
나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남자한테 가. 몰랐어. 나 이런 인간이야. 이래도 너 사랑할 거야? 이렇게 폭발해버려서 오히려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들고 서로 힘들어져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저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해야 솔직한 인간관계에 편안한 연애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거 이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이 여자친구가 나의 단점을 보면 나를 떠나갈 거야. 내가 굉장히 뭘 해주지 않으면 나를 버릴 거야. 나는 혼자 남겨질 거야.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자신감도 부족하고 자존감도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마음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 내 마음, 내 주장을 거의 못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로 대화도 잘 못 나눠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내 자아도 확장되고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겉에서만 떠도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가 과연 이렇게 계속 잘해줘. 처음엔 그러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할까요? 매력이 없죠. 사실 매력이 없죠. 네, 연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뭐 이타적인 사랑도 좋죠.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는 건 정말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상대도 사랑하는 건 저는 오케이 같아요. 근데 나는 막 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상대한테 다 맞추고 상대가 나를 버릴까봐 더 행동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연애는 저는 아니한만 못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주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도 이만큼 뭔가를 좀 해줘. 특히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나를 더 사랑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렇게 내가 결핍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거거든요. 좋은 그건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배려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아요. 내 뻥 뚫린 어떤 그 마음을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부성애가 부족한 경우에는 남편을 아빠라고 생각을 하던가 부인을 엄마라고 생각을 하던가 그래서 내 아빠 노릇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그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 뻥 뚫린 거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이 일단은 채우는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연애가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여자친구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것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내 의사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그래서 실천해 보시고 그러면서 내 매력을 좀 발산해 보시면 이번 연애는 훨씬 더 내 마음도 편한 그런 연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지. 그럼요. 그죠? 주장하세요. 쩔쩔쩔 매면 나 매력이 이거 없어. 원해. 네. 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 사례 갈까요? 네. 네. 고3, 중1, 6살,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막내 아들이 유치원을 가면서 친구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난 다 안 돼. 이런 표현을 늘 합니다. 수능 앞둔 첫째는 강북에서 강남에 학원을 다니면서 늘 강남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힘들어합니다. 중학생이 된 딸은 엄마는 언니만 챙기고 남동생만 좋아해. 나는 이 집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요.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아이들의 요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엄마의 어린 시절 양육 탓이라는데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자책이 됩니다. 돌아보니 저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존감도 유전적 영향을 받는 건가요?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저희 아이들의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이를 셋을 이렇게 키우시면서 또 이렇게 더 잘 키우려고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네. 이런 어머님의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6살 아이부터 고3 아이까지 다 이렇게 뭔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도 되나 봐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사랑을, 엄마 사랑을 물론 많이 받았지만 뭔가 이제 자신감, 자존감 문제가 조금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자존감이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엄마가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고 또 이제 뭐 칭찬해주고 이런 많은 긍정적인 그 양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자존감이 낮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결국 아이들은 나의 투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확장으로서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뭐 겸손해라, 예의 발라라, 뭐 조심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이들의 길을 좀 누르는 행동을 계속해서 강화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예의를 바르고 겸손하고 이런 건 좋은 거지만 또 이제 그것의 기저에 있는 것이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하시는 행동이라면 이제라도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잘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 못해, 막내가 친구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그냥 그걸 넘기시고 속상해 하실 것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너는 이런 어저께 동생 돌보기도 잘했고 블럭 쌓기도 잘했고 유치원도 정시간에 잘 갔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고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런 격려와 지지를 저는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녀가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다 발달 연령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까지 정말 잘 키워 오셨지만 지금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서 그 아이들에 맞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같이 좀 이렇게 상의하셔서 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계속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불안이 아이들한테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의 낮은 모습 중에 하나가 또 불안인 거고 네. 또 부모의 보상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 못했으니까 넌 이거 잘해야 돼라는 것들을 자꾸 강요하는 건 아니었을까? 공부한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걸 권해드립니다. 흔한 말이긴 한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말. 그 어머님이 자존감 문제, 나도 자존감이 높은 편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로젠버거 자존감 검사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금방 집에서도 해보실 수 네.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내 자존감에 지금 수치가 어느 정도고 내가 정말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면 내 자존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엄마가 높을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저는 잘 못 봤어요. 엄마를 보고 따라하고 또 배우죠. 아이들의 발달 단계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나의 양육 패턴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양육 패턴을 내가 내 아이들에게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서 혹시 내가 아이들 길을 너무 죽이고 있다던가 아이들을 너무 엄격하게 훈육하신다던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패턴이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살펴볼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아이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또 분석이 가능하고 아이들에 맞춰서 구체적인 칭찬도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패턴이 좀 있어요. 어떤 일에 특히 우리 첫째는 어떤 일에 셋째는 이런 일을 할 때 꼭 이렇게 자존감 낮은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어떤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이때의 모습과 이때의 모습을 좀 이렇게 합치면 우리 아이의 평균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능성을 보아주고 이런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의 자존감은 저는 높일 수 있다. 어머니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3개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한 만큼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Q&A를 모아서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계실 법한 문제들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어떠셨어요, 오늘? 네, 뭐 더 하고 싶네요. 네. 요새 이렇게 열정을 보이시는 건 네. 오랜만에 만나서 사례를 만나는 것 그리고 또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는 저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서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네. 나눠봤으면 좋겠고 사례는 언제든지 창고가 있으니까 네.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